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124페이지입니다. 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물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려면 양분이 필요합니다. 동물은 우리 먹이를 먹어 양분을 얻죠. 우리 맨날 밥 먹잖아요. 그쵸? 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식물은 먹이를 먹지 않아요. 극과닭은 식물은 어그적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빛을 이용해서, 되게 중요한 단어죠. 빛을 이용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요. 이게 좋겠다. 돈이 안 들어서. 그치?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네. 자,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광합성은 식물세포에 있는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식물세포에 있는 건데요. 식물세포를 보면 이렇게 초록초록 파릇파릇 이렇게 알갱이 같은 것들 있지 않아요? 이게 엽록소예요. 근데 엽록소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죠. 엽록소는 먼저 빛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엽록소에 빛을 흡수하고 그 엽록소 때문에 그래서 식물이 잎은 초록색을 띠는데, 식물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가 많아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엽록체에 있는 엽록소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가 많아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동물은 세포에 엽록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식물세포에 있는 엽록체에서 일어나는데,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가 있거든요. 그 엽록소가 빛을 흡수합니다. 자, 빛을 흡수하는 애가 누구라고요?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 그럼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가 빛을 흡수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광합성을 활발하게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식물이 잘 자라기 어려워요. 극과닭은 광합성에서 빛과 함께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려면 아까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가 빛을 흡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빛과 물 외에도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요. 선생님이 아까 실험을 단톡방에 올려놨어요. 그 실험을 보시고 제가 테스트지를 드릴 테니까 테스트지를 정리한 후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BTB 용액이라고 하는 건 지시약인데, 이 지시약을 넣었을 때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시약입니다. 노란색인 경우에는 산성이라고 하고요. BTB요. 자, BTB 용액이 노란색이다. 그럼 걔는 산성이에요. BTB 용액이 지금 초록색이다. 그럼 걔는 중성이에요. BTB 용액이 지금 파란색이다. 그럼 걔는 염기성입니다. 자, 그러면 산성, 중성, 염기성 이런 거는 색깔로 알 수 있고, 또 하나가 이 색깔에 얘네들이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이라면 거기에 맞춰진 이산화탄소의 양도 달라집니다. 노란색인 경우에는 CO2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초록색은 CO2가 중간, 그 다음에 파란색은 CO2가 가장 적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식물은 빛이 있을 때 잎을 통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자, 우리랑은 좀 반대죠. 우리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이산화탄소는 세포의 엽록체로 들어가 뿌리를 통해서 흡수한 물과 함께 광합성에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식물이 빛을 이용하여 양분을 합성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죠? 광합성. 그러면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뭐가 됩니까? 그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가 빛을 흡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잎의 앞면이 뒷면보다 더 진한 초록색인 이유는 뭐냐면 햇빛을 더 많이 받아서 앞면이 조금 더 진한 것 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한번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학습지로 넘어가 볼게요.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 한번 보겠습니다. 빛이 강한 낮이에요. 어항 속 물풀을, 여기 어항 속의 물풀을 자세히 살펴보면 물풀의 잎 주변에 공기방울이 맺히는 걸 볼 수가 있대요. 네, 여기 보세요. 네. 이 공기의 방울은 물풀의 광합성으로 생성된 거래요. 자, 광합성할 때 필요했던 게 뭐였죠? 네, 엽록소에서 우리가 빛을 흡수하고 또 물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BTB 용액을 통해서
우리가 BTB 지시약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그러면 그 뽀글뽀글뽀글한 게 이산화탄소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자,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또 이제 뭐 이산화탄소일 수도 있고 산소일 수도 있는데 한번 알아볼게요.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양분이 생성되면서 산소가 발생합니다. 아하,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이용이 되고요.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발생한대요. 그래서 그 산소를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죠. 발생된 산소의 일부는 식물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기 중으로 배출한대요. 보겠습니다. 식물은 스스로 만든 양분을 이용하여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스스로 양분을 이용하고 또 그거로 열매를 맺는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양분을 만드는데 그 양분이 바로 뭘까요? 바로 산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그림이 시험 문제 1번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BTB도 시험 문제 1번입니다. 자, 식물이 잎이 빛을 받으면 식물세포의 엽록체에서 그 엽록체에 있는 엽록소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와 빛이 있어야 광합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뿜어내는 광합성을 할 때 발생하는 광합성을 하고 얻어내는 에너지는 뭐냐면 포도당과 바로 산소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많이 만들어진 포도당은 곧바로 결합하여 녹말이 된대요. 자, 얘가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할 때 뭐가 필요해요? 바로 먼저 빛이 필요하고, 그쵸? 빛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이산화탄소를 필요하죠. 그럼 이걸 세 개를 가지고 광합성을 땅 했다 칩시다. 그러면 얘가 지금 방출하는 거, 화살표 나오네요. 방출하는 건 바로 산소와 포도당을 얻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산소와 포도당이 이 광합성으로 함으로써 얘가 얻어내는 에너지 양분이 되겠네요. 자, 포도당은 곧바로 얘네들이 녹말이 된답니다. 포도당은 여러 분자가 연결되어 녹말이 됩니다. 쌀, 감자, 고구마 등에 있는 녹말이 바로 그건데요. 그 결과 광합성이 일어난 식물의 잎에서는 녹말이 검출이 됩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광합성을 했고, 그러면 얘네들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영양소는 산소와 포도당입니다. 이 포도당은 바로 뭐로 바꿔서 저장한다? 녹말로 바꿔서 저장하는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얘한테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띡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뭐를 했냐면 광합성을 한 애거든요. 근데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지시약이에요. BTB처럼. 근데 이 지시약은 어떤 거냐면 이 물품 안에 그러니까 이 식물 안에 만약에 녹말이 있다. 그러면 색깔이 청람색으로 변해요. 청람색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얘한테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집어넣었더니 녹말이 있는 게 확인됐는지 청람색으로 반응이 됐어요. 그러면 걔는 뭐가 있다는 거야? 녹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좋아요. 이것도 실험이 그거예요. 검정말 집어넣고 그리고 검정말 잎을 이제 얘를 지금 뭐를 했냐면 자, 지금 이제 광합성이 된 것일 거다라고 해가지고 얘를 이제 이제 지금 아이오딘, 칼륨 용액에 넣었더니 색깔이 뭐로 변했다? 청람색을 띄었다. 그럼 얘는 뭐다? 광합성을 생성된 녹말이 검출되었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거 그러면 학습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거 한번 볼까요? 식물이 빛을 이용하여 양분, 뭐를 만드는 과정이죠? 광합성이라는 건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포도당은 나중에 바로 녹말로 저장을 합니다.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라고 하겠습니다. 자, 빛을 흡수하는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가 있죠.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가 뭐를 흡수한다고 했죠? 빛을 흡수한다고 했고, 현미경으로 볼 때 초록색 알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물, 빛,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그쵸?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어디를 통해서? 잎의 뒷면을 보면 기공이 구멍 같은 거죠.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에서 뭐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빛은 햇빛을 통해서, 그리고 물은 뭐예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건을 통해서 잎까지 운반된 요 세 가지를 통해서 광합성을 하고요. 광합성으로 생성된 물질이 두 개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 개죠? 네, 산소와 포도당입니다.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뭐 양분인 거죠. 광합성은 곧바로 물에 녹지 않는 모로, 녹말로 전환돼서 네, 엽록초에 저장이 됩니다. 식물의 광합성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광합성하고 이거를 방출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거. 자, 광합성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강할수록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광합성 양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이것이 일정해집니다. 빛의 세기가 막 100도, 600도까지 막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광합성이 막 일어나진 않고 어느 정도 빛의 세기는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일정해진다는 얘기죠. 이산화탄소도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되면 네, 광합성 많이 하다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온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올라가다가 다시 네, 하향선을 내리네요. 자, 증가하다가 일정하고 온도가 뭐하다가 높아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이 급격히 어떻게 됩니까? 네,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하지요? 시험 문제입니다.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조건. 자,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보는 게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